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박민규입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이용인분들과 이용인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내용,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이라는 건 쉽게 말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활동 지원사의 지원을 통해 좀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는 크게 활동 지원사와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활동 지원사는 이용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이용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활동 지원 기관은 이용인의 욕구를 이제 파악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활동 지원사와 연계를 실시를 하고 이제 이후에 서비스 제공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급여 관리 등 주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이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제 간혹 소득이 많으신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비례해서 본인 부담금이 책정이 되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신청 대상과는 반대로 이제 서비스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보장시설에 입소하신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며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용 중인 사람 또한 제외가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그런 급여,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계신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급여의 수급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외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나 아니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뭐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발달 재활 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외동포 및 이용인이 제외가 되는데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지정자로서 이제 등록 장애인은 이제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난민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또 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이제 보훈 대상자는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간호수당이 이제 따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은 네입니다. 만 65세 이상부터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 65세에 해당하는 그 다음 달까지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이제 장기요양 대상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장기요양 서비스에 적합하지 못하라는 판정이 나온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갱신인데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3년이라는 수급 자격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종료일이 도래하시는 분들은 수급 자격을 갱신하셔야지 수급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갱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간은 수급 자격 유효 기간 종료일 이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그리고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추가 제출 서류인데요. 기타 서류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각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급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수급자분들께서는 등급 변경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장소와 신청 서류는 서비스 갱신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과정입니다. 이용 과정입니다. 이제 먼저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활동지원 등급을 신청해 주신 이후에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이제 근처 활동지원 기관으로 이용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활동지원사가 연계가 되면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해주시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바우처 카드의 앞면에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금액은 급여 결정 통지서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복지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인 신고 의무입니다. 활동지원 수급 기간 중에 이제 아래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이제 복지관 및 해당 지자체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이제 활동지원 급여 중단 사유 발생, 가구 구성원의 변동, 소득의 변화, 퇴사, 휴직, 휴업, 폐업 등, 그리고 부정 사용, 그리고 학교의 휴학이나 퇴학, 졸업 등, 그리고 특별 지원급여 지급 사유의 소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급여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실 등의 변경 등입니다. 이런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잘못 지급된 급여의 경우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부당 지급 급여로 환수 대상이 되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료의 제출, 질문, 검사 그런 것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활동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그리고 직계열족,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불가능하고요. 직계열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며느리, 사위, 손자 며느리, 손녀 사위, 계부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 여기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개인의 하나며 이제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데요. 이제 급여 내용에 따라서 가사활동 지원, 신체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신체활동 지원에는요, 크게 개인위생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사활동 지원입니다. 가사활동 지원은 크게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이용인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가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닌 활동지원사로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제 이용인 개인에 대한 가사 활동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청소 및 정돈에 대한 부분은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거실, 그리고 뭐 수급자의 방, 화장실에 한정하며, 이제 거실 및 화장실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번갈아서 하거나 혹은 뭐 함께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탁의 경우에도 이용인에 대한 세탁물에 한정을 하고요. 이 경우에 가족의 세탁물과 이용인의 세탁물을 분리해서 모아주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밥, 국, 반찬 등은 이용인에 대한 부분만 제공하며, 이제 이용인과 이용인 보호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제 설거지 같이 이제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면 이용인이나 이용인 보호자님들께서는 식탁 청소나 뒷정리를 하는 등의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회활동 지원에는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만 6세 이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를 해줄 수가 있고, 뭐 생활상의 문제 상담이나 뭐 의사소통 도움 등 이제 위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복지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 부정수급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쉽게 말해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입원한 그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지만 30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국가는 이제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시는 경우에는 간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서비스는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한 이제 본인의 바우처가 아니라 타인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고 결제하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는 이용인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서비스 요청이냐면, 이제 이용인이 가사 활동하는 것만 어렵고 외부 활동은 혼자 하실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볼일을 볼 때 집에 와서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 말 그대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절대로 떨어져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뭐 학교 등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학교로 예를 들자면 이용인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서비스 결제가 불가능해요.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간혹 분명히 이용인이 학교에 갈 시간인데 뭐 20분, 30분 정도 더 결제가 진행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부정수급이죠. 이용인분들의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카드는 꼭 이용인이 소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9시까지 등교인데 지각해서 9시 반까지 이제 등교를 했고 활동 지원 그때까지 서비스 제공한 경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출석부에 지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 발생하는 식비, 뭐 문화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을 이제 활동 지원사에게 결제하도록 한 뒤에 이제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우처는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한 만큼 결제를 해야지 다른 것 대신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이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는 환수 처리가 되고요. 활동지원사는 즉시 퇴사 처리가 되고 이용인분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되니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인데요.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이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금전 거래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복지관 차원에서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지원제도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여러 교통비 등의 비용은 이용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식비는 활동지원사가 각자 부담하는. 다음으로 이제 한 달 이제 생성이 되는 바우처는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2월이 돼요. 예를 들면 100시간이 생성되는 이용인이 90시간을 사용하고 10시간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110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달에 쓰지 못한 바우처는 이제 그 다음 달로 2월이 되지만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용인이 있으신 경우에 약 복용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활동지원 급여 이제 제공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제 이용인분이나 이용인 보호자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길었던 교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에 연락을 주셔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